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 민심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고요. 이전과는 일단 국정수행평가 결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추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긍정평가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30% 후반에서 40%대를 웃도는 네. 그 정도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움직임을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정부 여당에 이제 악재가 있었고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도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국이 코로나 전국이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어쨌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대통령 수행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이제 주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적 평가가 좀 제약되는 측면들, 최근에 있어서 확진자 수가 이제 연말에 비해서는 다소간 진정되는 측면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세에는 뭐 다양한 현안들이나 이슈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네. 하게 되잖아요. 그 최근에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추세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좀 이제 야권에서 상당히 이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사한 나온 것 중에서 잘했다라고 하는 긍정평가한 사람들한테 긍정평가의 이유는 무엇인지도 묻고 또 예. 잘 못했다고 한 사람한테 그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말씀하신 이제 북한 원전을 어쨌든 현 정부에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야권의 공세 또 여권에서는 이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서 보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의 주 요인으로 응답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여전히 부동산 정책입니다만은 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북한 관계 대북 정책 이슈가 이제 상당히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일부 이제 보수층 등에게 이 이른바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 이 건이 야권의 공세가 일단 다소간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긍정평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처에 대한 평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긍정평가의 주된 요인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포인트씩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이후에 여야 공방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정당 지지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대개 이제 정치적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될 경우, 그러니까 어떤 정당 쪽에서 뭐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실언이 있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정당의 지지율이 이제 빠지는 흐름을 보이는데, 예. 근데 정치적 이슈가 불거져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부딪힐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주요 두 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좀 상승한 측면들을 예.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각 당의 지지층 중심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각 당의 이른바 이제 결집한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여당과 또 국민의힘 이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4월에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가오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두 당의 정당 지지율을 높인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가 무당층의 움직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무당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인데 예. 이제 각 당이 이제 정책 경쟁도 하고 뭐 정치적인 이제 논쟁도 첨예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선호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표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층의 비율이 선거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어쨌든 상당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선거가 예. 다가오게 되면 무당층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매번 반복되는 그렇군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층이 과연 이제 어느 정당 쪽으로 더 많이 옮기느냐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을 볼 때 저희가 무당층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지역을 볼 텐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우세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 매주 이 여론조사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별 정당 지지도는
참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좀 많이 소개했던 이제 조사 같은 경우와 지금 서울에서의 정당 지지율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조사는 이제 매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한국갤럽의 정기조사인데요. 또 다른 이제 리얼미터 등이나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ARS 방식으로 실시되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정치 관여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 정치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들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추세가 흔들림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조사들에서는 양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서울에서도 차이가 별로 없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한 것이어서 정치에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은 분들도 조사에 많이 포함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까지 포함된 조사에서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서울 지역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긴 하거든요. 예. 다만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치에 관심도가 높지 않은 분들이 조사에 많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은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야지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다가오는 4월 보궐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 각 당의 고정 지지층 중심으로 투표장에 나와서 표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 구도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예. 사전 투표가 있다 하더라도 평일에 주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다소 낮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예, 투표율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야권 단일화 공식이 좀 이제 윤곽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계속 높아질 상황인데요. 이 네. 부분들은 좀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거라고 지금 이제 많은 보시는지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제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이제 엇갈리긴 합니다. 이런 것도 조사가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높기도 하고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그것은 뭐 정치에 대한 이제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시각들 국민들한테 있는 것이긴 한데 단일화 같은 이슈가 이제 논의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정당이 있고 다른 이제 두 세력이 있을 경우에 독자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선거에 승리할 수 없는데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주자와 또 장외에 있는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가 이제 장외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서게 되면 예. 그렇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정확히 그러한 이제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과 또 장외에 있는 안철수 대표 또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 등 단일화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는 뭐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번에는 부울경 지역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양당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을 찾아가서 네. 가덕 신공항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이 지역 부울경 지역, PK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적 정서가 TK 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 다가오면서 또 보수층들의 결집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겠고 아까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또 전체 정당 지지율의 상승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역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양당의 정당 지지율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어쨌든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제 예. 우위에 있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뭐 전국적으로는 그것에 관심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PK 지역에서는 이것이 지역의 사활적 이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관심도가 높고 기대감들도 높이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여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들도 적극 지지한다,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것이 어떤 지지율 상승의 요인을 주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 보였던 이제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전달된 측면이 있어서 추가적인 뭐 어떤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은 요인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논란이 네.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과연 이제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부산 등 PK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슈로 해서 여당과 야당이 이제 어떠한 이후에 정치적인 공방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각 당의 어떤 지지율에도 또는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네. 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고요. 네.
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추세를 좀 보면은 네. 글쎄요, 이 앞에 있는 이 두 인물의 어떤 흐름에는 다소 좀 차이가 네.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좀 움직임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뭐 있습니까? 애초에는 이제 장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이제 경기도지사인 이제 이재명 지사 간에 상당히 이제 박빙의 흐름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거든요. 10년 들어서면서 그 급격한 차이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지금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이제 월등하게 높은 예. 일강 체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한국갤럽 조사의 대선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각 조사기관마다 좀 방식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조사기관 같은 경우는 그 보기 문항을 선택지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뭐 1번 누구 이름들 쭉 불러준 다음에 누굴 그렇군요. 지지하냐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불러주지 않고 자유응답을 받습니다. 주관식으로 그냥 예, 그러니까 대답을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지지 강도가 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지지층 또는 이제 지지의 강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한다고 응답을 하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좀 더 개혁적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범여권 지지층에게 어쨌든 호감을 사려고 하는 예.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윤석열 총장도 다소가 정체되는 국면이라고 예. 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대선 후보는 현직 대통령과 현재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를 획득할 때 그러니까 싸울 때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추미애 장관과 아마 이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추미애 장관은 사실상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든가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대권주자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을 예.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이제 갈등 요소가 좀 사라지게 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한 것이 야권층에게 과연 이제 이것이 우리 진영의 후보인가라고 하는 또 의심을 또 갖게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최근에 좀 지지율이 정체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한국 왔다 갔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5% 이전보다 약간 상승하고 주목도가 있기 때문에 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과 관련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네. 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라는 게 네. 40%고요. 아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46%입니다. 네. 오차 범위 내의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네. 원래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사를 많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결과는 좀 어느 정도 유사성이 네, 있는지 이런 조사는 상당히 이제 유용하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뭐 프레임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프레임에 관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여야가 자기네들의 유리한 프레임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이제 얼만큼 수용하는지 여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지금은 야권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을 위해서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리를 보고서를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여당 같은 경우엔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것을 좋아하는지라고 하는 것 논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정권 후반부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또는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 당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이제 정권은 아주 이제 마지막 한 1년 정도 좀 더 남았습니다만은 후반기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는 그 격차가 크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야권이 어쨌든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는 야당에는 여러 세력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부도 어쨌든 이제 이후에 여론에 또는 차기 대선과 관련한 이제 민심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 민심의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